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쓰리고 TBC 고용걸입니다. 저는 주로 인공관절술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재생치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PRP라든지 또는 세포를 배양하는 것을 많이 연구를 해왔고 또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기관절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재생 목적으로 하고 좀 더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이나 일본, 유럽도 많이 하는 것처럼 골수를 농축하는 방법, 그리고 피를 농축하는 PRP, 그 다음에 지방을 농축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PRP는 이런 원리입니다. 혈관에서 피를 한 30정 뽑아요. 미국 사람 같은 한 50일 뽑는 경우도 우리 크니까 뽑아가지고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이런 장비들이 있어요. 이게 키트거든요. 여기에다가 뽑은 피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원심부로 돌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피 속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 그리고 염증과 싸우는 백혈구 또는 다른 단핵세포 또는 혈소, 그다음에 피를 응집하는 혈소판, 그리고 그냥 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원심부의 원리가 돌리면은 무거운 게 먼저 가라앉죠. 제일 무거운 거 적혈구가 가라앉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라앉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혈소판이라든지 백혈구라든지 단핵세포가 가라앉아요. 근데 그리고 맨 위에는 가장 가벼운 물이 떠, 혈장이 뜨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적혈구는 버리고 주사기를 이용해서 이 중간에 있는 층을 뽑아내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피를 응고하는 혈소판이 있고, 그다음에 염증세포와 싸우는 백혈구가 있고, 그다음에 단핵세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층이 되게 얇아요. 30c를 농축하면은 한 30c가 떠요. 이런 피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이 제일 많고, 이런 혈소판이나 백혈구나 또는 이런 단핵세포들이 층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재밌는 게요. 이 피를 바로 집어넣으면은 30cc가 들어가지만은 요즘에는 농축이 안 된 거예요. 모든 게 농축이 좋다고 하잖아요. 이 PRP 치료의 원리는 농축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걸? 혈소판을 한 4배에서 5배를 농축해야 돼요. 이 농축된 혈소판을 뽑아서 무릎에다가 주사를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뭐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별거가 있는 거예요. 혈소판이라는 걸 우리가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혈소판 안에는 좋은 보물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혈소판 안에 어떤 좋은 보물이 많냐면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증 성장인자가 많이 들어있고, 연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연골을 활성화시키는 성장인자가 많이 들어있고, 또 뼈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들어있고, 또는 인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들어있고, 또 인대의 재건을 도와주기도 하고, 피부 미용에 좋은 이런 피부에 좋은 것들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혈소판을 한 4배, 5배 농축해 놨더니 염증과 싸워서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또 연골에 가서 연골세포를 활성화 노화를 방지해주고, 그리고 뼈의 손상도 방지하는 연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중기관절염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PRP는 제가 사실은 좀 200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제가 미국 가서 그때는 막 떨 때가 아니고 미국 학회 몇 군데 갔더니 PRP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서 결국은 PRP가 어깨 관절도 통과가 됐고 팔꿈치도 통과가 됐고 최근에는 무릎 관절염, 중기 관절염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PRP가 2008년도에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해가지고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 센세이션이냐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 9년도에 실손보험들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워낙 많이 해버리니까. 근데 좋은 치료법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연구소에서 이 PRP를 농축하는 장비를 만들었어요. 이 키트를 제가 개발을 해서 식약 허가를 받고, 이런 중기관절염 환자도 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10년 넘게 계속 치료를 해왔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PRP 치료를 시작한 지 한 10년 전부터인가 시작을 했어요. 그때 미국에 만든 게 PRP 학회를 만들었어요. 이 PRP 학회를 제가 저희 후배들한테 강의를 하고 보냈는데, 뭐 존스 홉킨 대학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대학들이 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정형외과 학회들 보내면은 이런 재생 치료에 대해서 이 PRP가 빠지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어깨 회전근개 파열됐을 때
재파를 방지해서 PRP 치료를 쓰게 돼 있고 팔꿈치를 쓰게 했는데 이 PRP 치료를 제가 작년에 학회와 상의에서 넣어서 1년 거리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PRP 치료는 처음 시작했던 게 치과에서 시작해요. 치과에서 이런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상처 치료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방법들이 해서 처음으로 치과에 했고 그 다음에 도입된 게 피부 미용이에요. 이 피부 미용에다가 PRP를 넣었더니 피부가 재생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좋은 성장 엔진 중에서 피부에 혈관을 잘 자라게 하는 윤택을 동이는 이런 성장 현상이 있거든요. PRP를 하면 빠지지 않는 게 골수예요. 비맥 시끄러웠죠. 비맥 때문에 뭐 터지고 나서 뭐 줄기세포에서 한방병원이 난리 나서 결국 보험에다가 실손보험 지급 보류하고 막 분쟁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비맥을 작년 겨울에 하다가 안 했어요. 너무 보험회사하고 분쟁이 많아가지고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번에 PRP를 통과할 때 이게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니고요. PRP 효과가 있는데 과연 줄기세포보다 좋은 거 나쁜 걸 분석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피를 농축하는 방법, 골수를 농축하는 방법, 지방을 농축하는 방법. PRP하고 비맥, 골수는 효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PRP가 2008년도에 도입을 했어요. 좋은 치료법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연구소에서 이 PRP를 농축하는 장비를 만들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이번에 PRP를 통과할 때 이게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니고요. PRP를 통과시킬 때 많은 논문을 봐서 하는데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논문이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 시간에 유튜브 볼 때 스템셀과 PRP 비교하고 아디포스 비교했다고 했어요. 미국에도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은 PRP 효과가 있는데 과연 줄기세포보다 좋은 거 나쁜 걸 분석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피를 농축하는 방법, 골수를 농축하는 방법, 뼈에 있는 피, 지방을 농축하는 방법. PRP하고 비맥, 골수는 효과가 똑같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신유교수 평가 내용을 보니까 관절염 중기 환자에서 PRP를 주사받은 환자분하고 골수 줄기세포, 골수 흡입 농축물, 비맥을 주사받은 사람을 비교했더니 별 차이가 없더라. 효과가 똑같다. 근데 이 치료들이 히알루론산보다 낫다. 히알루론산 같은 건 효과가 3개월밖에 안 가는데 이런 치료는 1년, 길게 2년까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PRP는 피에 있는 혈소판을 농축하는 거고 골수는 우리가 피를 만들 때 이 뼈에서 만들잖아요. 뼈에서 골반뼈에 있는 이런 조혈세포들이 피를 만드는 세포들이 피를 만들어 품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맥에 돌아다니는 피보다는 더 원천적인 게 골수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골수도 혈소판을 한 7배 정도 농축을 해. 조금 더 농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피보다는 그래도 중간에 줄기세포. 근데 줄기세포를 좀 더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골수나 이런 피에는 중간에 줄기세포는 거의 없어요. 한 100만 개당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줄기세포 효과가 미미한 거고, 결국 골수의 효과도 골수의 뼈에 있는 피에 있는 혈소판을 농축해서 PRP와 똑같은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키트가 이게 키트거든요. 골수는 좀 더 커요. 크기만. 원래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은 단점 골수는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골수를 뽑기 때문에 좀 아플 수 있고 마취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뼈를 건드기 때문에 거의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 PRP는 외래에서 할 수가 있고 피를 뽑는 거고 그래서 신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덜 아프다. 그런 뽑는 작용이 부작용이 거의 없거든요. 다만 조금 3번, 4번, 5번 맞기 때문에 조금 자주 맞는다. 그런데 통증은 적다. 효과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번 무릎 관절염 PRP 치료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이 초기, 중기, 말기라고 있죠. 또는 1기, 2기, 3기, 4기, 중기 때 사용이 가능해요. PRP는 1년 정도, 1년 이상 다른 치료, 히알루론산, 연골 주사하고 약물 치료를 해서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로 맞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이런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와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과용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아마 경험 있거나 좀 이런 전문성 있는 병원들한테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 시간 쭉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